외신 기자회견 하겠다는 것은 내신까지 다 모아서 하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장동 포기 뭐 어떻게 될 거냐, 이화영 지사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 지시했는데 그 본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네.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데 외신에서 그거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고, 12월 3일에 해외에서 봤을 때는 계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엄 1년을 앞두고 국힘이 좀 자중질환에 어떻게 보면 빠진 모양인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더 공격 포인트로 지금 삼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있던 최고위 회의에서도 그리고 어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먼저 이제 3대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 수사를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회의에서도 이제 정청래 대표랑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2차 특검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힘 입장에서는 특검이 빨리 지나가는 게 사실 조금 유리할 텐데, 특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 계속 연장했잖아요. 네. 지금 또 더군다나 못했다고 해서 더 연장한다고 하면 이게 특검이라는 게 특별한 검찰 아닙니까, 검사? 그건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본인들이 수사권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왜 더 특검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야말로 정치적으로 특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특검 더 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동의할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정치적으로 특검 이용하려는 거 맞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역풍이 불거나 뭐 언제까지 특검할 거냐라고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거나 좀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론이 별로 세진 그렇죠.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도 맞고,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특검을 더 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국힘이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내란의 어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런 거를 자초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12월 3일에 계엄 사태 관련 1년 특별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외신 기자회견도 또 따로 한다고 합니다. 외신만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게, 저도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외신만 상대로 하는 게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제목도 이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계엄 위주로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걸 확실히 한 건데, 뭐 이런 좀 배경과 의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장이 섰잖아요. 12월 3일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인가? 맞다가 63%, 아니다가 29%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 정도 차이면은 거의 압도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12월 3일은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도 또 그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항상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법 만들어서 12월 3일을 뭐 기념일로 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외신 기자회견 하겠다는 것은 일단 그 내신까지 다 모아서 하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장동 포기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지금 이화영 지사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 지시했는데 그 본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데 외신에서 그거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고, 또 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하여튼 12월 3일에 그 우리 해외에서 봤을 때는 계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상당히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가 꼽힌 나라에서 계엄이라는 게 이례적인데, 이걸 뭐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역할 분담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를 뭐 정상회견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외신들한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국내 기자회견 하면은 이거 말고 물어볼 게 많잖아요. 또 그러면 또 골라질 수도 있고, 그거는 당에서 좀 집중적으로 국민의힘하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라서, 뭐 이 역할 분담론이 정무적인 판단인데 저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상황 좀 더 보겠는데요. 사퇴한 그 최고위원들의 또 자리를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보궐로 이제 채우는 상황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일종의 뭐 친명계 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수면 위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저 봤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부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시나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최고위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대표만 뽑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분들이 그러면은 친 뭐 청이냐 친명이냐 막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1월달에 보궐선거가 열리면은 전선이 좀 명확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막 그 친한 뭐라고 했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또 막 네. 뭐 장경태 의원은 또 막 오른팔이었는데 지금 막 이거 뭐 성추행 뭐 이거 하고 있고 네. 최민희 의원은 막 이렇게 지금 과방위원장 뭐 그 딸 그것 때문에 어렵고 막 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뭐 엄청나게 지도 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네. 어쨌든 1월달에 다시 한번 반 정청래 목소리가 상당히 네. 점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소장님, 예, 저는 어떻게 어제 그 이현주 의원이 그 최고위원 사퇴 안 한다는 네, 그 맞습니다. 페북글을 보고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을까? 당신 사퇴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 사퇴하는 순간 정청래 민주당 그 지도부 체제가 와해되거든요. 5명 하면 그만두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현주 최고가 만약 사퇴를 해갖고 아예 비대위로 구성되는 걸 좋아했을까? 아니면 그나마 이대로 유지되는 걸 좋아했을까? 라는 측면에서 뭐 일종의 그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사퇴하면 안 됩니다. 네.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이현주 의원 좋다고 네. 뭐 대통령께서 또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의 행보에 대해서까지 칭찬해주고 하니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 뭐 전화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잘 모르죠. 네. 근데 내년 1월 중순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나오면은 권리당원하고 중앙위원 50대 50 해갖고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말로 그때는 어떤 최고위원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친청 체제로 가느냐 네. 아니면은 여전히 이게 친명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느냐 이게 1차 분기점에 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일에는 이제 그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도 지금 이제 추인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토론회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보완 일종의 보면 대의원 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취지를 좀 훼손시킨다는 그런 지적들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좀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좀 나오거나 이럴 걸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근데 그 당원 대의원 1대1 이거는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에게 네. 다른 어떤 롤이나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지. 그거는 정청래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에 주장했던 당원 주권 시대에 부합한다 이런 네. 논리를 깨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바뀔 가능성은 뭐 많지는 않고 그냥 하여간 권력 투쟁이 이렇게 빨리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거는 저도 네. 처음 봤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거는 누가 옳고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네. 권력 투쟁 그냥 서로 권력 투쟁하는 거니까 이거 뭐 권력 투쟁이 아니다 주장하시는 뭐 민주당 분도 있는데 이거를 권력 투쟁이라고 아니라고 보면은 뭐가 권력 투쟁이냐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점잖게 나름 점잖게 하는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조장님 좀 뭐 앞으로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뒷물이 앞물을 치고 나가는 건데 뒷물이 앞물을 치고 가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 거죠. 네. 명청 교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이 뭐 벌써 무슨 명청 교책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튼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당의 당 대표를 연임하고 그 공천을 통해서 2028년에 본인의 우군들을 많이 확보하면 2030년에 대통령 후보 될 수 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2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얼마나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네. 결국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 민주당의 주류는 저는 뭐 지금 세대력만 하고 보면은 아직도 정청래 대표가 안 되죠. 네. 지금 아마 저 만주에서 막 나라를 세우는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 조절을 정청래 대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과속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